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1.25%의 큰 상승이 나왔고 동시호가에 많은 상승이 나와서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개월 만에 1년 만에 2600포인트를 돌파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2차전지 관련주하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종목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코스닥도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3,7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거의 일주일 만에 2,000억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기관의 많은 매수세와 함께 4거래 연속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700억이나 들어왔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은 쉬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까지 외국인이 13거래 연속으로 정말 오랜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LG화학 확실히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외국인은 그동안 매도세가 강했었다면 오랜만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여기도 정말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까지 12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에코프로, 메리츠금융지주, SKI테크놀로지 이렇게 각각 순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오랜만에 카카오,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1.3% 급등과 함께 종가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래서 13,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죠. 그리고 S&P500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4,180포인트 직전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첫날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다우지수는 아직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네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틀 동안 파란 음봉과 함께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1.5% 급등이 나오면서 확실히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추가적으로 니케이도 지금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37%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고가죠. 또 상해지수도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저점을 다진 것 같아요. 3200포인트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2595포인트 거의 2600포인트까지 근접을 했어요. 지금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어서 그 이후에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달에는 26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시장은 전날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DB하이텍 오늘은 이쪽이 조금은 강했던 것 같고 물론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하고 자동차 관련주 이쪽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반도체나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2차전지하고 자동차 업종은 전체적인 종목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아무튼 올해의 시장 흐름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반도체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단기간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은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조금은 쉬었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즉 가격은 많이 빠지지 않지만 우측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분명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쩌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과 폭발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였죠. 자, 에코프로가 2월달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몇 퍼센트죠? 500%, 무려 5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별다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강했었고 하나의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라면 우리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가격 조정이 들어올 때는 새로운 업황이 시장을 주도할 때 아마도 그쯤에 가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은 조금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외국인 매수세의 힘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관찰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또 2차원지 소재 쪽, 이쪽은 분명히 수출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변압기 쪽, 이쪽이 5월 수출액이 139%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 그대로예요. 전기차, 신재생, 이게 지금 핫한 키워드로 작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는 올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태양광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은 급락장이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얼마나 크게 상승이 나왔는지 조금은 체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산업이 뜨니까 변압기 수출액이 굉장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차트를 보면 가장 좌측이 작년 1월이고 작년 5월, 그리고 올해 초예요. 어림잡아 6개월간의 변화를 보면 계속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관련주는 3개의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효성중공업, 오늘 7%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도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이 종목도 5%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달해둔 취지는 다음 주 월요일 당장 매수하자, 절대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5월달에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수출액 증가를 보였었고, 전기차와 신재생이 뜸에 따라서 변압기 관련주로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수출액도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변압기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였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폴더블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일 것이라고 많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출시일을 약 한 달 정도 앞당기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8월쯤에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다음 달쯤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5%나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조해서 보신다면 폴더블폰 관련주 3분기 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폴더블 폰 쪽은 카메라 모듈 쪽도 있는데 저는 힌지 쪽, 여기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힌지 관련주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힌지 관련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라든지 주변 매물대를 통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주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반기를 대비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6월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 주는 보다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달은 26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